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분 경쟁 과열로 고려아연이 한때 시총 5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최은봉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지분 경쟁 매입이 과열되는 양상으로 고려아연 주가는 전날 200만 원을 찍은 데 이어서 오늘 급등했지만 다시 한번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됩니다.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저녁 광화문에서 5천 명이 참석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하고요. 보수 성향 단체는 이날 낮 국회 앞에서 2천 명이 참석하는 탄핵 저지 집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고 한동훈 테마주로 꼽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선행 매매 등 부당거래 의혹에 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차증권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동유럽을 중심으로 각자 도생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과 상승 여력은 여전하다고 분석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마감 시장 3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도 물량을 조금을 줄였다라는 점에서 시장 희망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시장의 다양한 리스크들 도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시장의 업종별 등락률을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이 시장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의 전략들 그리고 내일 시장, 다음 주 시장까지의 전략들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지 종목단의 흐름들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가 챙겨봐야 할 이슈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또 저희가 이 시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던 금융 쪽에 관해서는 일부의 반등세가 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지분율은 줄여간다라는 그런 이슈들 부각을 받으면서 금융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급격한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해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2차 전지주 쪽에 온기가 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주들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상승하지만 다른 종목군들 일부는 하락합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GM과의 합작법인인 삼공장에 관해서 100% 지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관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어지럽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다만 하이닉스 쪽으로는 외국인 매도세 출현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장비주들 좋았잖아요. 그런데 간밤에 반도체 장비주에 관한 해외 IB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장비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는 다시 한번 보합권 나타내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다양한 속보들이 또 펼쳐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카오 상승하면서 또 SK이노베이션 쪽에서도 상승 흐름, 현재 그러한 탄력들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지금 다양한 속보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어떠한 방향성들 일으킬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얼마나 또 시장 흐름들 체크를 해봐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장 전략 빠르게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저희 또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그 네. 속보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윤 대통령 국회로 이동 중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탄핵 관련한 발언이 있진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시장 변동성 열어두고 봐야겠죠? 일단 뭐 시장의 변동성 당연히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마감 이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경계감이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12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편으론 지금의 조정이 혹은 지금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가장 많이 오를 시장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임을 저희는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안감은 있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그러한 시기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금요일 저는 뭐 하필이면 긴급 기자회견이 네. 금요일이고 3시 20분. 맞아요. 주식하신 분들에게는 야. 너무나 익숙한 시간대 네. 아닙니까? 그때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너무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저 방송 전에도 대기실에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주식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다. 그쵸. 물론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다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시장을 너무 암울하게만 볼 필요는 없겠죠. 네, 일단 센티멘탈은 한번 붕괴가 됐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계엄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굉장히 무지막지한 키워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럼 당연히 외국계 입장에서는 빨리 한국에서 돈을 회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그들과는 좀 다른 그러한 네.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뭐 길게 보면 월요일, 화요일까지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천천히 안개가 거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공격적으로 보시는 거는 위험하겠지만 여기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을 한다? 그건 엇박자를 탈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물렸습니다. 이미 아마 손해가 커지고 계실 많이들?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저는 없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오늘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시장 보면서 네. 시장이 굉장히 크게 낙폭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네. 코스피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큰 낙폭은 아니었던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의 그렇게 큰 매도가 없었다는 부분들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장중에 한 번의 큰 출렁임은 2차 개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긴급 속보가 좀 전해지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 혹은 그런 지시가 있어도 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또 뉴스 소식이 나오면서 빠르게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 시장인 거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충분히 최저점 대비해서는 꼬리가 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의 외환시장 움직임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너무 방심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걱정도 너무 딥하게 하실 필요 없고 방심도 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보시는 게 지금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오히려 지금의 뭐 시장 흔들림이 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 본부장님 좀 보수적일까요? 전제 조건은 현금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현금이 많이 없으실 없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딱 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A와 B와 C와 D가 있는데 네. 한쪽은 추가 매수를 해도 살아 돌아오기에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수익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그 종목의 비중을 축소를 하고 조금이라도 그 안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관리했을 때 반등 시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저는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지금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좋아진다, 좋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손 놓고 그냥 바라만 보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조금은 치열하게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 또 다양한 속보 저희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바로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산업 리포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또 챙겨봐야 할 그런 이슈들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내용들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항공 관련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마침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항공 산업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장에 관한 흐름 계속 체크해 보시죠.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이어집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와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입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그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항공 운송업. 이제는 또 국내 정세에 따라 우려가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리포트에서는요. 우려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라라는 조언을 줬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의 리포트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내 정세가 운송업에 어떤 타격 줬을까요? 현재 영국과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고요. 또 미국과 일본 역시 자국민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참 국내의 불안정한 이 상황 속에서 공포감이 커지는 각국의 대응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점은 이 한국의 입출국 항공권에 대한 취소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참 바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 문제가 되겠습니다. 1,400원대의 고환율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리포트가 내어줬는데요. 오늘 정말로 1,425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항공사의 비용과 수요 모두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출국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환율이 올랐을 때를 보면 환율이 높은 시기에는 출국자 수가 감소하거나 출국자 수의 증가폭이 위축되는 움직임 계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또 영업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항공사 유류비 상승할 수 있겠고요. 정비비에까지도 부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 영향은 장기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유가 하락으로 부담도 일부 완화해간다고 있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항공업종에 대해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유효하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보잉사 파업 등으로 인해서 항공기에 대한 공급 차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노선에 대한 운임 견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고요. 마찬가지로 저가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운임 하락폭 제한적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는 현재 각각 PER이 7배, 5배, 4배씩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관점 제시해줬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목표 가격은 33,000원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24,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늘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항공 화물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그리고 있습니다. 39%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아나와의 합병을 통해서 앞으로 점유율을 7.5% 정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여객을 실어 나를 때 남는 공간에 짐을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운반책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제주항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표 가격 12,000원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8,9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이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산발 국제선을 계속해서 확대해가겠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요 확보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진에어도 보시죠. 목표가 14,000원 제시되어 있는데요. 1,600원 부근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진에어를 중심으로 LCC 업계가 개편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일본과 대만으로의 운항도 신규로 시작했다는 점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대 LCC가 탄생하나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된다는 것이 확정이 거의 됐는데요. 또 저가 항공사들도 이에 맞서서 함께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 에어부산이요. 이 대한항공의 자회사이자 가장 규모가 큰 진에어 쪽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LCC가 이렇게 거대하게 탄생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항하는 또 다른 LCC 연합들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항공 운송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업황에 분명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선세를 꺾을 만큼 큰 우려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 오늘 증권사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투자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는 전문가님의 조언을 더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이었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살펴보셨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우리 항공산업에 관한 이야기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잡음은 뒤로 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항공운송산업 어떻게 보시는지 고인지 스탑인지 홀드인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될 것 같다는 네. 건 뭐죠? 본부장님. 사실 아무런 대내 변수가 없었다면 오늘 이 해당 이슈와 해당 섹터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해당 섹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진이라든지 어떤 펀더멘탈, 센티멘탈적인 이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시장 여파로 인해서 지금 가격적인 어떤 밸류의 매력도가 더 생겼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송 쪽에 대해서는 저도 물음표가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그 의견을 저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또 운송 쪽에 관해서도 우리가 그간 조금 낙폭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밸류 매력이 들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리포트 내용 중에서는 그 대한항공 합변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LCC 항공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은 이쪽 운송 산업들이 그 여객 말고도 이제 운송만으로도 그런 실적 개선을 많이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항공주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봐야 되는 섹터와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야 될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대한항공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HTS, MTS를 한번 켜서 대한항공의 그때의 흐름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물론 처음에 코로나가 발발이 됐었을 때 대한항공이 조금은 처졌죠. 하지만 그 이후로 대한항공은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도 가장 강하게 버텨냈고 오히려 상승했던 날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혹은 이제 항공사에 대해서 일단 단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환율 시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도 이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이 되어버렸죠. 일단 대한항공도 혹은 이제 LCC라고 불리우는 다수의 이 작은 어떤 항공사 모두 비행기를 제 돈 주고 사실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리스, 렌탈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제를 뭐로 하겠습니까? 원화로 하면 그들이 안 받겠죠. 그러니까 달러로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가 좀 지속이 되면 항공사들은 앞에서 벌어서 뒤에서 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다 보니 환율에 따른 지금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아서 단점들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많이 올라왔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환율 부담이 있어도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진 거지 네, 맞아요. 그렇지 않더라면 약간의 환율 부담은 많아지는 고객 수요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항공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었던 거고 이제 트럼프의 어떤 슬로건 드릴 베이비 드릴 이로 인해서 유가의 가격이 안정화가 됐죠. 맞아요. 유가 쪽은 그렇죠. 또 좋죠. 그러면 네. 유가가 안정화가 되면 당연히 항공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에 대한 민감도는 있었지만 고객들이 많아서 그걸 커버되고 그리고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항공사들에게는 조금은 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졌었던 상황. 여기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합병 이야기 그 이후에 이제 LCC 쪽도 합병에 대한 네.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급변하게 또 환율 시장에 요동칠 만한 이슈가 나타나고 나서 그럼 계속 봐야 되느냐? 만약 주가가 안 빠졌다면 안 봐도 저는 되는데, 되는데 괜찮은데. 왜냐하면 볼 거 많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군들부터 챙기셔야지 항공주 챙길 시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의견을 드린 거는 뭐냐면 항공주들 다른 종목군들도 대비 지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수가 제대로 돌아오고 환율에 대한 안정화가 좀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또 반응할 쪽도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여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합병에 관해서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와주긴 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LCC 항공사 중에서도 대한항공의 라인에 좀 벗어나 있는 독단적인 LCC 항공사들은 단기적으로라도 주가 하락이 나오진 않을까. 그런 왜냐면 경쟁력이 좀 없어진다는 면에서 그러진 않을까요? 그럴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항공사들은 그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혹은 LCC 기준으로 보면 진에어를 따라서 좀 많이 움직였고 이 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유독 많이 빠졌거나 혹은 유독 반대로 많이 상승을 했던 기업은 제 기억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쪽에 라인이 없어서 얘가 소외되겠다, 이 친구가 소외되겠다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그런 기업들은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실 수는 있으시되 원하는 만큼의 변동성이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호가의 물량이 적어서 원하는 가격대에 못 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LCC라든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냥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저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 전략인 거죠. 오늘 살 거냐? 아니면 다음 주에 이슈가 살 거냐? 다 네. 지나가고 나서 네. 살 거냐? 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 하지만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환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빠르게 안정화될 쪽도 환율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달라지는. 항공사들에게는 장점이 살짝 없어지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의 부담 때문에 오히려 지지부진한 현재 시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항공사들을 조금은 포트에 집어넣어도 괜찮은 요인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 드려봅니다. 가지만 좀 더 여쭤보자면 이 항공사들이 여행 금지국으로 한국이 이제 지정이 되면서 크게 네.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이슈에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나라의 이런 좀 내부적인 시끄러운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올라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올라오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는 충분히 해결될 이슈이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긴 특히 하죠. 지금 네. 북한과의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외국인들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는 쪽에서의 계엄 선포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이러다가 우리가 투자한 돈 회수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식의 어떤 자금 회수가 좀 빠르게 이루어진 건데 며칠 지나고 보면 이들도 이제 각자 알아볼 겁니다. 지금 도대체 어떤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여기서 정말 우리가 엑시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점 매수를 공략할 것인지 그들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당연히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속보 들려왔습니다. 현안 관련한 입장 발표 국회의장이 한다라는 속보 들려왔는데요.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지면 저희가 시장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또 본부장님이 키 종목 살펴보면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국 항공사 안에서의 키는 대한항공이 좀 지고 있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무너지면 항공사 전체가 무너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최근에 가까운 나라를 많이 간다. 그래서 이제 저가 항공사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박리담의 형태의 매출 구조와 아무래도 이제 마진율을 높게 남길 수 있는 매출 구조의 힘을 좀 비교를 해보면 뭐 LCC의 매출 구조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힘 그리고 파워 역시 가장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을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이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한항공의 강점은 단순히 이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기능 여기에 더해서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점이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연히 과거보다는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본업, 그러니 사람들을 운송하는 그러한 영역에서도 지금 성수기 도입에 따라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을 수 있고 플러스 여기에 물동량에 대한 회복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유가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조는 트럼프 2기 내내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섹터 내에서의 키포인트는 항공 대장주 대한항공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산업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저는 그 경영권 분쟁 이야기도 해야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선호 측에서 상장 이야기도 좀 흘러나왔고 사실 정확히 시장에서 어떻게 파악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시작은 고려아연 쪽부터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는 이야기를 거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가장 화두가 되는 것도 오늘 고려아연입니다. 오늘 갑자기 급락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만 봤을 네. 때만 해도 시가총액 상위 5위까지 5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참 부질없다. 여러 가지 종목을 공부할 게 어. 아니라 고려아연 사놓고 한 달 있었으면 이거야말로 더블 가는 종목이었는데 이걸 왜 놓쳤을까 정말 후회스러운 마음도 살짝 있었는데요.
장중에 벌써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이슈의 장단점을 오늘 극명하게 보여줬던 게 고려아연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할 땐 정말 뒤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무서운 건 하락할 때도 뒤없이 빠진다라는 것. 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대형주, 그리고 호가의 가격이 그렇게 비싼 대형주 고려아연도 그런데 지금 말 많이 나오고 있는 소노와 티웨이가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물론 위로 올라갈 때도 더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려갈 때도 그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소노 측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리조트 사업하고 있고 거기에 골프클럽 갖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본인들이 항공사에 대한 정말 운영까지 하게 된다면 뭐 일석 삼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서 이 노이즈는 당분간 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안 좋을 뿐이지 만약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소노 그리고 티웨이, 티웨이항공 또 예림당까지도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점일 때, 지금처럼 밀릴 때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 이야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네. 밑에 속구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귀에 저도 들리겠습니까? 지금 죄송하더라고요. 아니요, 말하는 여쭤보고도. 저도 여러분들께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웃을 눈은 일은 자꾸 아닌데, 속보로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항공사들이 좋아진다, 뭐 여기서 이제 다 빠르게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조금 안정화가 되었을 때 항공사들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십사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되는 속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2의 비상 계엄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군대 측에서도 계엄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군대 안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 좀 낙폭은 만회되고 있거든요. 이거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야기 저희는 색깔은 없습니다. 없는 절대. 상태에서 주식시장 기준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요일 날 새벽에 그 일이 일어났고 아침부터 인맥 테마주와 정치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러한 기조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현재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 주말에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초까지도 그들 종목에 대한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당장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기업일 거냐 혹은 불타오르는 이슈일 거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산업이냐 이것은 좀 잘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자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쪽은 에너지 쪽. 현 정부에서 많이 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섹터가 원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원전은 우리나라만 계속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2년 전부터 AI와 데이터 센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원전에 대한 에너지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대내의 변수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을 때 원전주들은 꼭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정치 인맥 테마주들 이유를 보니까 참 납득이 안 됩니다. 네. 뭐 동문이니 같은 지역 출신이니 이게 과연 그들의 사업 성과로 이루어질지는 계속 봐야 그건 된다는 아니죠. 거고. 완전한 테마주죠. 그쵸. 사실상. 확실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기준이 있으셔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힘든 시장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 안에서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대신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남들이 다 한다 그래서 쫓아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유념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제 금요일 날 굉장히 오랫동안 뵈었는데 저희 금요일 주식시장이 이렇게 긴박했던 것도 또 처음이었던 것 그쵸. 같습니다. 참 다양한 이슈들 좀 시장 부각받고 있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런 와중에서도 자기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섹터나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는 거겠죠? 본부장님? 그렇죠. 저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어지러울 때도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는 쪽이 어딘가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섹터 내 대장주는 살아남았습니다. 어제 기준 SK하이닉스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죠. JYP 엔터 살아남았죠. 삼성전자 살아남았죠.
뭐 게임주 안에서도 시프트업,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조가 오늘도 저는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 시장을 비아냥거린 어떤 조롱과 논란에 휘둘려가지고 불만 그리고 후회만 하고 있을 땐 절대 아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쪽은 정치 인맥 테마주를 제외하고서는 계속해서 이제 저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시장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또 뉴스들 저희 함께 소화하고 있는데요. 마감 시장 보고 나서 우리가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에 관한 전략들까지도 다양한 시나리오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마감 시장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금요일 시장 마감 지어졌습니다. 힘들게 또 시장 여러분들 버티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저희가 또 오늘 마감 시장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환율이 여기서 더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부분들에 좀 위안을 찾아봐야 될지 또 시장 전략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기자회견을 한다, 혹은 나옵니다. 또 안 한다, 네.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말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 속도에 샀다 팔았다 하실 필요는 없었던 시장이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는 저는 다음 주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지부진하게 안 끝나고 다음 주를 시작할 수도 있고 오히려 깨끗하게 뭔가 결과를 보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네. 많죠. 네. 하지만 전자인 경우라고 한다면 다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장 강했던 쪽을 계속 보는 그렇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정치와 인맥 테마주 안 좋게 본다라기보단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일 겁니다. 저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면 정치와 인맥 테마주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겠다. 아침부터 찾아보고 아침부터 매매를 했던 쪽 그쪽입니다. 그래서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게 뭔가 정리가 되는 뉘앙스가 나오면 다시 다 제자리로 내려올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 오늘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 정치 인맥 테마주를 제외하고 강했던 쪽에 대해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주말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표현하기가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 이제 인맥 쪽 그렇죠. 테마들에만 수급이 좀 돌았던 부분들도 있었었고 참 결론 내리기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마감 지어졌습니다. 금요일 이번 주 시장 끝난 상황에서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이슈들이 해소됐을 때의 시나리오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계속 우리 지수 영향권 안에서 계속 이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시나리오들 두 가지로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정말 다행스럽게 오늘 뭐 사이드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죠. 발동이 안 됐었기에 정말 다행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런 것까지 발생이 되면 안 그래도 지금 해외 증시 좋거든요. 오늘 하필이면 중화권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놀려댔던 중국 증시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나라가 만약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건 손절이 손절을 부르는, 투매가 투매가를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아랫꼬리가 달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다음 주 이슈가 해소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대신에 한 가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찌되었던 이 이유 때문에 기업의 밸류는 조금은 부담이 없어졌다. 덜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쪽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제약바이오 쪽을 네. 한 번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깔끔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래도 나름 선방했던 쪽은 주주환원 정책 관련한 배당 관련한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좀 종합해 보면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여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또 속보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독대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의견 변함없었습니다. 대통령 업무 정지 여전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에서 또 탄핵 리스크도 불가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슈 TMI 쪽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다음 시장에 관한 힌트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이 이슈 TMI 열어주시죠. 네, 오늘 힘이 없지만 네. 그래도 이럴 저희 때일수록 힘내봅시다. 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TMI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수출주들 다시 시장 부각받을 수 있을까? 일단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기술력이죠. 반도체 하면 SK하이닉스, 자동차 하면 현대차와 기아. 지금 대내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만큼만 해도 저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주들의 강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첫 번째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는 환시장에서 나옵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렇네요. 환시장에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수의 또 기업들 중에 저는 자동차,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매력도를 꼭 체크를 해보시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올해 정말 기대감을 많이 주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2월 되면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키워드가 두 개 있습니다. 배당 보셔야 됩니다. 산타랠리 올 겁니다. 그런데 오던 산타랠리가 지금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건 여전히 주주환원 정책이 지금 이럴 때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즉 현대그룹 내에 어떤 지배구조라든지 이러한 쪽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매수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찌되었든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모가 조금은 떨어지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가고 있다는 게 작년과 올해 그들이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그 성적표는 그대로 내년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여기에 이제 전기차가 캐즘이라고 하는 구간을 좀 지나가고 났을 때 현대차와 기아가 조금 더 볼륨업을 한다면 그들도 내년에 지금 전기차 판매량 생각보다 좀 높게 올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관련주들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그 뉴욕에 있었던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 전에 자동차를 급격하게 지금 사는 또 물량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들이 좀 대두가 되면서 관련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우리 시장 여전히 좀 내부적인 리스크 때문에 오늘은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또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일 것 같고요. 그럼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쪽까지는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자동차 쪽만 일단은 지금은 바라보는 게 맞겠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 개별주들을 조금 선호를 하는데 네. 오늘 의도적으로 좀 피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중소형 개별주들의 수급 공백이 상당하다라고 좀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지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가 못 봤던 조정의 폭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평상시 이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왔던 게 우리나라 증시인데, 여러분들이 체감상 아마 가지고 있는 중소형 개별주들의 낙폭이 이거 생각보다 너무 과한데? 라고 느껴지실 것 같은 하루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수급의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 물량도 오늘은 많은데 매수의 어떤 자금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가가 한 번에 한 호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막 두 호가, 세 호가 내려가다 보니 원래는 1% 조정이 나올 게 3% 조정, 3% 조정 나올 게 5%, 6% 지금 조정이 나오는 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들을 좀 체크하기 이전에 우선 현대차와 기아가 여기서 한 번 더 수급이 몰려주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잘 버텼죠. 근데 만약 대내적 이슈의 변동성이 있어서 다음 주에도 여전히 받는다면? 이쪽이 받는다면 후발주자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저는 그때 봐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결국엔 전통 자동차 부품주를 보자. 화신, S의 서현이야. 최근까지는 자동차 하면 FSD라든지 전기차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통 자동차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음 주 이들의 반등세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도 전통 자동차 관련주, 전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과거부터 자동차 부품주로 엮여있던 기업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달러에 관한 호조도 계속 이어갈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도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증시가 언제 맞아요.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대화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귀에 들어올까? 저 그런 생각 좀 아마 들기도 안 들어올 겁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번외로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탄핵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탄핵이 진행이 됐을 때 국내 증시의 영향력만 짧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사례가 있었죠. 한 번은 탄핵을 시도를 했다가 안 됐었던 사례가 있었고 또 한 번은 탄핵을 시도를 했고 탄핵이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지금 당장 탄핵을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그것들이 모두 진행이 되는 그 과정.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5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벌써부터 그 변동성. 안에서 그 변동성 중에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관망장세로 조금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쪽이 강하고 이쪽이 약하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 저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 될 거야, 할 수도 있을 거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지금 베팅을 하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큰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예측 매매를 저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누가 보더라도 변동성이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된다면 그쪽의 힘은 거스를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급격하게 또 속보를 소화하면서 본부장님과 함께 좀 갑작스럽게 또 전략들 들어봤는데 우선은 시장 같이 지켜봅시다. 저희 같이 힘을 그렇죠. 좀 내봤으면 좋겠고 계속 이런 기조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시간적인 대응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쭉 자동차 쪽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눴는데 이제 본부장님의 승부주를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시장 전략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해라 이런 의견은 아니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승부주는 어떤 승부주였을까요? 실컷 대형주 이야기를 했죠. 네. 중소형주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정치 네. 인맥 테마주는 위험합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승부주는요.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SBB테크 네. 쪽으로 또 가져오셨네요. 변명을 하고 네.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SBB테크를 가지고 나왔냐면 일단 이 회사는 감속기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요. 감속기 어디에 들어가죠? 로봇에 들어가죠. 로봇에도 들어가죠. 네, 일단 로봇의 감속기의 이제 종류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큰 거는 SPG가 만들고요. 작은 쪽은 이제 SBB테크가 조금 더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탈은 미국의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 로봇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로봇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원전도 갈 길 가고 있고요. 반도체 갈 길 가고 있고 다 제 갈 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오늘 우리나라 개별주들 중에 로봇주들의 아랫꼬리의 강세가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오늘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있는 SBB테크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국 이제 로봇 부품들도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폼팩트화될 확률이 높죠. 반도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작았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모니터가 처음부터 이렇게 슬림했나요? 아닙니다. 과거에 모니터 쓰신 분들 아시죠? 뒤에 엄청나게 크게 튀어나와 있었던 로봇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점점 고도화되고 산업화되면서 휴머노이드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작은 부품들에 대한 강점들이 하나씩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일본 기업들의 감속기 부품이 시장에서는 1등입니까? 1등이겠죠. 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지금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업 안에서 SBB테크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이러한 감속기는요. 머스크의 뉴럴링크 뉴스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보면 캐나다에서 임상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 뉴스에도 또 반응을 해서 한번 움직였었던 것만큼 지금 로봇주들은 누가 지금 대장이냐?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근에 아들 데리고 또 현장에 뭐 당당하게 걸어 가기도 들어오는 하고. 걸 네. 봐서는 이제 그 입에
또다시 움직일 만한 섹터 뭘까 하면 당연히 로봇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여 잡아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오늘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 조정이 나왔던 것들이 좀 기회로 잡아볼 수 있겠는데 사실 로봇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리스크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제 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긴 하잖아요. 본부장님께서 SBB테크를 찝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한 가격 전략 듣기 이전에 혹시 로봇 대표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략도 잡아볼 수 있을지에 관한 의견도 있을까요? 제가 SBB테크를 가지고 나왔지만 지금 로봇주들에 대해서 약간의 히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준다면 나는 이도저도 보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대기업들이 좀 선점하고 있는 쪽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셔야 되는데 이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들이 보여준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올라감에도 상승 제한이 있고 내려갈 때는 1등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LG 그룹주가 로봇의 진심입니다.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LG가 지분에 지금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을 한번 보시는 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로봇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 안에서 저는 웨어러블 로봇, 삼성의 네. 보핏은 언제 나온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보핏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근데 상황에서 보핏 출시가 계속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 지연되죠. 정도면은 그죠? 거의 뭐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급이 그렇죠. 되어가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나온다 하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서 실망감이 좀 커질 법한데 그래도 뭔가 나오긴 나올 테니까. 나오긴 그죠? 나올 네. 테고 삼성이 보여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타이밍을 기대감. 보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본부장님, 있죠.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웨어러블 쪽을 보신다면 엔젤 로보틱스가 오늘 좋습니다. 오늘 좋나요? 네, 오늘 거의 뭐 제가 종가를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한번 보시면 5% 정도 아마 상승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다른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여갈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은 좀 글로벌적인 그러한 학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들에 맞춰서 로봇주는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큰 로봇 기업도 같이 보면 좋고 네.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은 부품주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실제로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적으로도 반영이 좀 되고 있을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죠. 다가오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잡힐 것이다. 실제로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SBB테크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의 나라입니다. 옛날 맞아요. 어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산다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나라인데 자꾸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니까 좀 문제가 된 대신에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소형 감속기 이걸 이제 우리가 하모닉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 하모닉 타입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산업에 지금 확장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다른 로봇주들도 물론 좋지만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랫꼬리도 좀 길게 달아주면서 좀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들의 지금 이기의 가이드라인은 명확하죠. 로봇과 자율주행과 우주 그리고 석유화학.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속도의 차, 시간의 차는 있겠지만 돌아가면서 순환매는 계속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속기 업체이기도 하고 그게 실적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발에 관한 관련주들을 보면은 실질적인 밸류 체인이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SBB테크도 실제 그 해외 기업들이나 또 일론 머스크 트럼프발에 관한 구체적인 밸류 체인이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퓨런티어처럼 그러니까 퓨런티어의 구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율주행은 크게 두 기업이 있죠. 테슬라의 FSD, 구글의 웨이모. 웨이모. 근데 이제 그들의 1차 협력사는 어디냐? 삼성 전기와 LG 이노텍입니다. 그럼 그들의 협력사는 어디냐? 퓨런티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이제 보는 거지 로봇주들은 아직 그런 어떤 교집합적인 부분을 찾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소 힘이 약한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어려운 시장에서도 전략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또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 여전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요, 그 상황을 살펴보고 월요일 시장 지켜보면서 전략 잡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계속 발빠르게 체크를 하고요. 주말 사이에도 많이 공부를 해와서요. 월요일 시장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장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